녹음 파일을 앞 설명대로 파일명을 변경 안내한 이유는 녹취록 의뢰 시 화면처럼 증거번호와 함께 녹음 파일 내용을 제목으로 그대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해당 녹취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도 위함입니다. 그리고 녹취록 내용 중 중요 핵심 내용은 녹취록을 받은 다음 형광펜으로 표기를 하면 경찰이 바로 내용을 찾을 수 있어 해당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르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녹음 파일 증거 정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증거 정리에 있어 녹음한 파일을 내가 직접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 제작과 녹음 파일이 저장된 CD나 USB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에 당사자인 내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없는 제3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은 증거로 인정이 안 되며 음성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에게 녹취록 의뢰 시 녹음 분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속기사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녹취록으로 제작할 녹음 시간 계산 후 보통 선불로 진행이 됩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터무니없는 비용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하여 5-6군데 통화로 알아보고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의뢰한 속기사분이 너무나 성의 있게 꼼꼼하게 처리해 주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기사와의 소통은 통화로 하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 파일 전송은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꼭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녹취록을 받기까지 녹음 파일 증거 정리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날짜 순으로 그리고 해당 날짜에 통화를 여러 번 했으면 시간 순으로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날짜 순으로 녹음 파일을 청취하면서 녹취록으로 작성할 부분의 시간대를 지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저는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한 개의 녹음 파일이 정의가 끝났으면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번호, 핵심 대화 내용, 날짜와 통화 시각으로 해당 녹음 파일의 파일명을 수정합니다. 보통 통화 녹음 파일은 파일명 뒤에 날짜와 시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할 때 하나씩 방금 안내해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대로 작성 및 정리를 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셋째, 녹취록으로 제작할 녹음 파일과 녹취록 작성 때 시간대를 정리한 파일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속기사에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전송합니다. 넷째, 속기사에게 받은 녹취록 파일을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은 수정 후 다시 녹취록 파일을 전송합니다. 다섯째, 속기사가 수정 후 보내온 녹취록 내용을 확인 뒤 최종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녹취록 제작을 의뢰합니다. 여섯째, 최종 녹취록 2건과 CD 또는 USB로 받으면 최종 증거 정리가 완료됩니다. 저는 총 280개의 녹음 파일 중 증거로 쓸 134개의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녹취록 분량은 대략 3시간이 좀 안 됩니다. 사기꾼과 함께 운동을 하고 통화를 자주 하던 시기에 저는 보험과 재무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고객과 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고객마다 재무 목적이 달라 모든 상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이 되게 세팅을 해 놓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상담 통화 녹음 파일을 고객별로 따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기꾼과의 통화 녹음 파일은 중요하지 않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모든 업무를 통화로만 하게 되어 많은 녹음 파일을 분류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구별과 삭제 없이 녹음 파일을 모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저장된 사기꾼과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사기 증거인 녹취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기임을 안 뒤 사기꾼이 상속 처리를 위해 방문했다는 해당 은행의 지점장들을 만나 자초 지정을 이야기하고 상속 처리가 모두 거짓이고 해당 지점에 찾아온 적도 만난 적도 없다는 진술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 보도를 달리하여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 말한 기망행위를 위해 제게 말했던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여 상속과 증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다고 통화를 하면서 사기꾼이 말한 내용과 처리 과정이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거짓임을 알아내어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상속과 증여를 위한 처리 과정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제출한 두 개의 녹취록은 증거 번호를 다르게 하여 사기꾼과의 통화와 대화 내용을 하나의 녹취록 증거로, 사기꾼이 상속 처리를 위해 방문했다는 은행 지점장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상속증여 관련 처리 과정의 문의를 위해 해당 기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및 기타 녹음 파일을 두 번째 녹취록 증거로 하여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녹취록은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증거가 부족하고 사기꾼이 아직 내게 사기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카카오 대화와 함께 통화나 만남 등을 통한 추가 자백을 녹음해 놓으시길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기꾼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거나 통화를 통한 녹음을 통해 해당 기망행위를 증거로 반드시 만드시길 안내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혹시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가 제 증거를 추가로 알아봐 주거나 만들어주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 취합과 정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설명한 녹음 파일 증거 정리를 위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음 파일 내용 정리 방법입니다. 먼저 녹음 파일 내역을 정리하기 위해 엑셀 파일에 증거번호, 녹음일자, 통화시각, 통화시간, 핵심 내용, 통화 및 대화 내용, 녹취록 작성 지정 시간 정의, 기록 시간으로 메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원본을 들으면서 분류된 항목대로 작성을 합니다. 아마도 통화 및 대화 내용을 청취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자판을 빨리 치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 3분짜리 녹음 파일 하나 정리하는데 반복해서 들으며 정리하다 보니 1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사기꾼의 목소리를 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통화 내용을 정리를 하니 배신감과 화도 계속 올라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이 정리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고 결국 병원에서 안정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녹음 파일 시간이 짧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녹음 시간이 긴 경우 모든 내용이 증거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화면에 보시는 1번 증거 정리처럼 증거로 활용할 내용의 통화 시간대만을 분류 정리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이 몇 초 또는 몇 분이 되는지 기록 시간을 정리하여 녹취록 비용을 산정할 기초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녹음된 모든 내용을 기록했으며 그중 녹취록으로 의뢰할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시간대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정리 후 해당 내용을 녹취록에 추가할지 뺄지를 나중에 검토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기망행위로 고소장에 진술로 작성할지 안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핵심 내용이 녹취록에서 증거번호와 더불어 해당 녹음 파일 제목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면 파일 원본은 화면처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한 엑셀 파일의 정리가 끝났으면 앞 설명대로 정리한 핵심 내용을 해당 녹음 파일에 증거번호, 핵심 내용, 날짜, 시간으로 파일명을 수정합니다. 통화나 대화가 녹음이 되면 파일 뒤에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저장됩니다. 녹음 파일을 앞 설명대로 파일명을 변경 안내한 이유는 녹취록 의뢰 시 화면처럼 증거번호와 함께 녹음 파일 내용을 제목으로 그대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해당 녹취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게 하기도 위함입니다. 그리고 녹취록 내용 중 중요 핵심 내용은 녹취록을 받은 다음 형광펜으로 표기를 하면 경찰이 바로 내용을 찾을 수 있어 해당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취록으로 제작할 녹음 파일 정리가 끝났을 경우 해당 정의된 녹음 파일과 녹취록 작성 리스트를 속기사에게 카톡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녹취록 작성 후 초본 파일을 속기사가 보내줍니다. 수령한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오타나 발음상의 오해로 인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사투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속기사도 그 발음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땡땡땡 이런 별표시나 해당 글자에 색을 입혀 확인을 해달라고 속기사가 문의합니다. 통화나 대화를 한 당사자끼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도 그 내용을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 단어를 내가 수정하고 수정한 단어를 빨간색으로 변환하여 다시 보내면 됩니다. 세 번째로 녹취록 수정본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 녹취록 작성을 의뢰합니다. 녹취록 작성을 의뢰할 경우 저처럼 녹음 파일이 많아 분량이 많을 경우
녹취록을 반만씩 나누어서 제본을 부탁하시면 2권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하실 때 해당 증거번호 표지를 첨부할 경우 펀치 작업까지 의뢰하시면 해당 녹취록에 펀치 작업까지 해서 보내와 그 첫 장에 증거번호 표지를 첨부 후 서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녹취록에 증거번호 표지를 첨부할 예정이어서 펀치 작업까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녹취록이 완성되면 녹취록이 서류로 출력되어 녹음 파일이 저장된 CD와 함께 택배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녹취록을 수령한 후에 해당 날짜에 대화 내용이 많고 오랜 시간 각각의 다른 기막 내용으로 이야기를 같은 날짜에 했다면 해당 녹취록에 형광펜을 달리하여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번호 표지 서류에 해당 핵심 내용에 대한 형광 표시를 달리하여 해당 형광색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녹취록 한 페이지에 기망행위가 종류별로 모두 작성된 경우가 있어 3가지 형광펜 표시를 모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녹음 파일 증거 정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증거 정리에 있어 다른 증거 정리보다 씹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정리에 있어 녹취록 제작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증거로도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발췌할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저처럼 약 복용까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